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냈고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로서 황산 나트륨을 넣어줬어요. 직류 전원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플러스 극에서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산소 한 분자를 내놓고요. 4개의 수소 이온과 4개의 전자를 내놓으면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4개의 물 분자가 전자 4개를 받아서 수소 기체 2분자와 4개의 수소나 이온을 내놓게 돼요. 이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부피비가 2대1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A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때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1대2가 되겠네요. 옳지 않은 내용 1번 A에 모인 기체는 산소 기체다. 옳은 문장이고요. B에 모인 기체,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불꽃을 가까이 되면 펑 하면서 타요. 그리고 물이 생성되는 거고요. A와 B에 모인 기체 부피비는 1대2다. 옳은 문장. 황산 나트륨은 물의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로 사용한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잇는 반응이 아니라 전자를 얻는 반응이 되는 거죠.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우리는 환원극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분해에서. 그리고 플러스 극은 전자를 내놓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화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염화 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할 때 가열 용기 내 각 이온에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염화 나트륨 솔리드를요 가열하게 되면 용융이 되겠죠. 그래서 NaCl 리퀴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이온 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인 염소 이온이,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염소 이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염소 분자가 되는 거고, 개수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으면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양이온이 전자 2개를 얻어서 나트륨으로 이제 석출이 되게 돼요. 그럼 그림에서 A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염소 이온, 염화 이온이 되는 거고요. B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염화 이온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B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는다. 예, 그렇죠.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서 염소 이온이 잃어버린 전자를 얻게 돼요. 3번 플러스 극에서는 황록색 기체가 발생한다. 이 황록색 기체가 염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 4번 마이너스 극에서 은백색의 물질이 생성된다. 이 은백색의 물질이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5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입자의 수는 개수비가 1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라부아제의 물불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라부아제 물불의 실험을 통해서 라부아제는요, 물은 성분 원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고 수소하고 산소와 결합한 생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른쪽 그림이 물분해 실험이에요. 라부아제가 실행한.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천천히 부면요,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하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고요. 물이 분해되어 이제 생성되는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산화철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주철관의 질량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체 상태의 수소가 냉각수를 통과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물은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되고,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수소와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기억, 실험을 통해 물이 원소임을 증명하였다.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고요. 물이. 니은 주철관에 물을 흘러보내면 주철관과 산소가 결합하여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하였다. 옳은 문장. 디귿. 냉각수를 통과하여 수소기체가 모임으로 수소기체는 물의 성분 원소임을 알 수 있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염화 나트륨과 물의 전기분해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1번. 가와 나에서 반응물인 각 화합물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시오라고 했네요. 염화 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즉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요. 물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이온 결합, 그리고 나는 공유 결합, 화합물. 2번 가와 나에서 각 화합물은 성분 원소로 얻어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학 결합의 성질을 서술하시오. 성분 원소로 얻어진다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화합물이 성분 원소, 즉 호동소 물질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이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성분 원소로 얻어진다라는 것은요, 각 성분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비활성 기체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므로 반응성이 큰 게 아니라 반응성이 작은 거죠. 니은,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경향,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역시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는 헬륨, C는 네온이 되겠죠. B는 리튬, D는 마그네슘, E는 염소가 되겠네요. 비활성 기체는 18조 원소 A하고 C가 되는 거고요. 옳은 문장.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A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죠. 디귿. D와 E, 즉 마그네슘과 염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마그네슘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염선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내는데요. A는 9번 플로린, B는 12번 마그네슘, C는 17번 염소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기억. B가 전자 두 개를 얻으면 오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오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니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자는 A와 B다. 플로린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같은 비활성 기체,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옳은 문장. 디귿.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는 원자는 그쵸? F-Cl-, A와 C이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원소 A, B, C의 원자 또는 안정한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요. A-는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죠. A는 OE-, B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 F-, C는 11번 나트륨 원자가 되겠네요. 기억. A의 원자가 전자는 6개다.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 2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1S에 2개, 2P에 4개, 원자가 전자 6개가 되고요. 니은, B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C는 전자 한 개를 얻으면서 오대 규칙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하나 잃으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겠네요. 정답은 1번.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는데요. A는 헬륨, B는 플로린, C는 네온, 그리고 D는 나트륨이 되는 거죠. 비활성 기체는 A와 C, 네온과 헬륨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A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진다. B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껍질 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C와 껍질 수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디귿. B와 D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플로린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원소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A, B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A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죠. B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A는 전자를 얻어서 칼륨 이온이 된 거고,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소 이온이 됐네요.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A, 칼륨은 4주기, 그리고 B, 염소는 3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 A는 4주기, B는 3주기. 그러면 4주기에 A가 3주기에 B보다 껍질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크겠네요.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는 같은 종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반응하여 염화나트륨을 생성하는 화학결합의 모양을 나타냈고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됐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됐고요.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 염화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네요. 기억,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염화나트륨의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생성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이온 결합이 형성할 때 나트륨에서 염소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나트륨의 최외곽 전자가 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요. R0는 이온 사이의 거리, E는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사기 때문에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가 되는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작을 때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온 사이의 거리로 다시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온 결합력은요, 이온 사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온과 이온 사이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용융 과정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류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 기억, R0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다. 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클 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죠. 옳은 문장.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높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또 화합물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LiF하고 NaCl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Li 2주기 1족이 되는 거죠. Na 3주기 1족. 그러면 나트륨이 리튬보다 양이온에 대한 반지름이 크고요. 그리고 또한 염화 이온이 플로르와 이온보다 역시 음이온의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LiF보다 NaCl이 더 이온 간 거리가 더 커야 된다. 이온 사이 거리가.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염화 리튬과 염화 나트륨도 비교하면 염화 이온은 똑같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리튬 이온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트륨이 리튬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2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가 컸죠. 그래서 염화 리튬이 염화 나트륨보다 결합 에너지는 커야 된다. 3번 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칼슘을 비교했는데요. 산화 마그네슘은 3주기 2조, 그리고 칼슘은 4주기 2조. 그러면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고, 그래서 산화칼슘이 산화마그네슘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사이의 거리는 반비례하죠. 그러면 산화마그네슘이 산화칼슘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이온 결합 에너지는 산화칼슘보다 산화마그네슘이 크다가 되겠네요. 4번 산화마그네슘과 염화 칼슘을 비교했는데요. 마그네슘 3주기, 칼륨 4주기. 그러면 칼륨이 마그네슘보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크고요. 그리고 산소보다 염화 이온이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도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염화 칼륨이 산화 마그네슘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화합물의 결합 에너지는요.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 OE 마이너스.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의 전하량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염화 칼륨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또한 반지름도 염화 칼륨보다 산화 마그네슘의 각각의 이온의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도 더 짧고요. 그래서 4번 산화 마그네슘이 염화 칼륨보다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14번으로 갈게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잘못 나타낸 것은 질산칼륨에서의 칼륨 1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NO3는 마이너스 1가, 나트륨은요 1가, 탄산이온은 마이너스 2가가 되죠. 전하량의 보존에 의해서 나트륨이 2대 탄산칼슘 1의 비율, 산화칼슘은 칼슘이 2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죠. 그러면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CA5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염화 마그네슘 2가, 염소 1가. 그럼 전하량의 보존에 의해서 염소는 마그네슘하고 1대 2의 비율로. 황산칼슘, 칼슘 2가, 황산이온 역시 마이너스 2가. 그러면 1대 1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5번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그림 화합물 A2B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고요.
양이온 2개와 음이온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 첫 번째 양이온은요, 11번 나트륨이긴 한데요.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푸냐면, 전자를 하나 잃어서 A 플러스 양이온이 됐어요. 근데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죠.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원소는 나트륨. 그래서 Na 플러스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음이온 Be-는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죠. 그러면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원소는 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B는 Na2S가 되겠네요.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가 A보다 크다. B, Na, 나트륨 중성 원자, A는 황 중성 원자가 되죠. 그럼 둘 다 3주기 원소로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서로가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니은 A2B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정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압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디귿,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그렇죠?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A는 양이온이, 그리고 B는 음이온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미 원소 A, B,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는데요. A는 2주기 1조 리튬이 되는 거죠. B는 2주기 7조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C는 3주기 2조 마그네슘, D는 3주기 6조 인이 되겠네요. E는 3주기 17조 염소가 되고요.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옳지 않은 것. 우선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되고요. 플로린은 1가 음이온,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그리고 E는 3가 음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D는 인이 아니었네요. 16조 황이군요. 그래서 이가 음이온.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하고 B는 LiF 1대1로 결합하고요. 그리고 A와 D는 그렇죠. Li2S 2대1로 결합하고 A하고 E는 1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C하고 D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대1로 C와 E는 1대2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옳지 않는 내용. 이온 결합 화합물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고요. 대체로 물에 잘 녹고, 그리고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죠. 5번, 이온 결정은 단단함으로 힘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온 결정은 비교적 단단은 해요. 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스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정답은 5번. 3주기 원소의 이온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나타냈네요. 3주기 원소 A, B가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을 했고요. 왜냐?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서로가 반발력에 의해서 부스러지는 현상을 지금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A 이온과 B 이온을 비교했을 때 B 이온이 A 이온보다 크죠? 그러면 3주기 원소 중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B가 음이온이고요. A가 양이온이 된다. A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리고 B 음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기억.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고요. B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예, 옳은 문장. 디귿. 화합물 A, B는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액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끊어지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 수용액 상태에서도 물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액체 상태, 열을 가해서 용융했다는 얘기죠.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어요. Na, Y와 Na, X.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 Y가 Na, X보다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 반지름이 Y-이온이 X-이온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요, Na, Y보다 Na, X가 더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녹는점 역시 Na, Y보다 Na, X가 더 크다. 다시 정리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 Y가 크고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 Y-가 X-보다 크고, 또한 원자 번호도 Y가 X보다 크다. 결합 에너지는 NaX가 NaY보다 크다. 그래서 녹는점도 NaX가 NaY보다 크다. 보기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다. Y가 더 큰 거죠. 녹는점은 NaX가 NaY보다 크다. 옳은 문장. NaX는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던조성이 있다.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던조성이 없고요. 둘 다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던조성을 나타내겠네요. 정답은 2번. 이온 A, B, C, D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에 대한 자료고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죠. A는 양성자 수가 12,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 수가 10개, 그럼 A는 Mg, E+가 되는 거고, B는 19번, 양성자 19개, 그러면 칼륨이 되는 거고요. 전자 수가 18개이기 때문에 칼륨 이온. C는 양성자 수가 8개, 산소가 되는 거죠. 전자 수가 10개, 그러면 산소 이온. D는 양성자 수 17개, 그러면 염소가 되는 거고요. 전자 수가 18개, 염소 이온이 되겠네요. 녹는점 A하고 C는 MgO가 되는 거죠. B, D는 KCl. 녹는점은 결합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근데 전하량의 곱을 비교하시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녹는점은 높다. 그래서 MgO가 2+2-로서 전하량의 곱이 4가 되는 거고, KCl은 1+1-로서 전하량의 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 즉 MgO가 BD, KCl보다요 더 높은 녹는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A와 B는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다. A하고 B는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 되는 거죠. A하고 D로 이루어져 있는, 그럼 A하고 D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MgCl,
2가 되죠. 그래서 화학식은 A2D가 아니라 그러니까 AD2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의 화학식 그리고 이온 사이의 거리 녹는점을 나타냈는데요. A하고 B는 나트륨과 결합됐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죠. 1가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리고 C하고 D는 산소와 결합된 원소이기 때문에 C와 D는 2가 양이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 E+, D, E+가 되는 거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니까 Na, B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죠. 그리고 녹는 점은 결합 에너지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거고요. 그러면 녹는 점은 C5가 가장 녹는 점이 높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크다라는 거,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죠. B가 A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어떻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C와 D의 전하량은 모두 나트륨의 2배다. 예.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NaA와 NaB의 녹는 점을 비교하면 이온의 전하량이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하량은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화합물 X를 도관에 넣고 가열했을 때 온도에 따른 전류 세기를 나타냈고요. X를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고 이온은 같은 비활성 전자 배치를 나타낸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2주기 원소하고 3주기 원소가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 산소라고 표현할 거고요. 3주기 원소를 마그네슘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버려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산화 마그네슘처럼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 순간 전류의 세기가 0에서 전류의 세기가 훅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때가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화 마그네슘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산화 마그네슘의 녹는 점이 되는 거고요. X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고체 상태에서 X에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이온 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디귿 X이온의 전하량이 같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멀면 녹는 점이 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지요. 결합 에너지는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23번. X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원소가 각각 어떤 주기에 속하는지 그렇게 판단한 까닭과 함께 써주시오. 산화 마그네슘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했었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2주기는 산소 같은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3주기는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되어야 된다. 24번. 표는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A-B, E+인데요.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죠. 그러면 A-는요. 2주기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B-E+는 3주기 금속 원소. 그러면 A는 OE-, B-E+는 Mg, E+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 배치는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D+와 E+는 4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C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C는 Cl 마이너스, 그리고 D는 K 플러스, E는 CA E 플러스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E, CA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문장. 화합물의 녹는 점 BA, BA는 MgO가 되는 거죠. MgO. DC는 KCl, 염화칼륨. 녹는 점은 전하량의 곱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곱이 큰 BA가 DC보다 높아야 하는 거고요. C와 2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러면 C는 1 마이너스, 그리고 E는 2 플러스 CA CL2가 되는 거죠. 즉 E C2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